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신경을 쓰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BOJ 회의 결과도 오늘 나오는데 우리 증시는 눈치 보며 오전장 조용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2% 넘게 급락하면서 장중 140만 원이 붕괴되자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BOJ 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10선 갔다 올라왔는데요. 그래봤자 1920선대 아슬아슬한 정도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또한 변심하면서 함께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닥도 급반등 기술적 성격이었다라는 분석이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 오늘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1910선까지 밀린 아침, 오늘 아침 수급,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14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대 급락해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현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네, 일단 어저께 방송 시간에 삼성전자 조금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잘하면 14두 주형이고 오후 들어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수급적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관과 특히 투신권, 연기금, 개인이 나눠서 각각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싶다는 표현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적이 가장 좋은 건 분명했습니다. 작년에 스마트폰 효과로 영업이익 무려 30조는 안 됐지만 가깝게 내면서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2배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게 작년 한 해 시장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초반 1분기까지만 해도 어쨌든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어쨌든 140만 원, 50만 원대를 유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지금 4개월 반 만에 140만 원대가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평선 143만 원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회복 못하면은 추가 하락이 열려 있고 그렇게 되면 주봉 라인을 봐야 된다. 주봉 라인 60주봉이 137만 원대. 오늘 뭐 잘 꺾이면은 한 137만 원, 8만 원대 내려가겠죠. 거기서 반등을 노려야 된다. 근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거침없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매수가 쉽게 손이 나가진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이 오늘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1,000억 원 담고 있는 모습은 예전과는 참 다른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개인한테 생겼다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저 개인이 전부 다 일반 개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속내를 좀 간단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요, 한번 팔면 끝을 본다고 말을 해주는데 듣질 않는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이 된다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좀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왜 미리 선침해를 해서 계속 돈을 낭비를 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도요. 5일선, 20일선 매매를 하는 전략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하락하는 종목을 섣불리 잡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지 현금을 항상 유동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1900선 초반에선 충분히 방어할 의지가 있다. 어제 또 많이 샀죠? 오늘도요, 기간이 15억 정도 파는 걸로 나오지만요. 투신이 3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즉 펀드 물량이 2,000선 가면 한 배가 나오면은
지금 1900선 초반이 오면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기전자 업종, 연기금이요, 삼성전자 순저매가 나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나가고 있죠. 연기금이 삼성전자 올해 평균 단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올해만 잡은 물량을 보면은 140만 원대 이상입니다. 어제 연기금이요, 12,000주 정도 연기금에서 손절 물량이 나갔고요. 오늘도 손절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에 베팅을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올해 왜곡시킨 역할을 연기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외국인이 시장을 파생으로 주도했지만 연기금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수급 역할을 가장 크게 했던 게 기관에서는 연기금이었는데요. 그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버린다. 사실 추가 하락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금에 의해서도 더 열려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많이 사두는 것이 결국 수익으로 기결될 것이다.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학습 패턴의 효과인데요. 행동 심리학을 보면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 똑같이 번복될 것이다. 주식시장도요, 올해 초반, 즉 삼성전자를 140만 원 초반에 사면 무조건 계속 박스 매매로 성공하는 전략이 통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은 어쨌든 그런 전략 속에서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외국인 기관이 오후 들어서 사는 거랑 그리고 하루 정도 반등에 국한되지 않으려면은 연속적인 수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코스닥 개별주들 많이 일어났었죠. 지수도 2%대 반등했지만, 근데 오늘 수급은 어떻습니까? 개인 177억 원,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적극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180억을 팔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억 정도 조금 순매수하고 있지만 역시 이 부분도 매수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즉 7거래일 동안 빠지면서 자율적 반등, 어제 삼성전자가 잠깐 장중에 반등 나오듯이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에 나와야지 또다시 개인을 꼬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행동을 메이저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 개별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안 되는 거를 어제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따라잡는다면 개인은 또다시 만약에 추락하는 코스닥 내에서는 사실 입지를 그리고 사실 상당한 손실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요. 실적주들은 이번에도 살아나는데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그런 종목들만 보시는 게 현 시장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BOJ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가 뉴욕 외환시장에서 BOJ 앞두고 이미 엔달러 환율이 장중 99엔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생각해보면 전일 이미 니케이는 지표 호조까지 겹치면서 5%나 폭등을 한 상황이고, 우리는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시장이 191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얼마 전에 봤던 그 그림,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좀 소외되는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요? 네, 사실요, 국내 증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해외 투자를 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왜 한국만 이럴까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의 차이는 계속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그런 어떤 입지도가 부각이 된 거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내일 MSCI 편입 선진지수가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계,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중국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평사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헤지펀드가 연관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당연히 5번째 시도라고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일본 시장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니케이 거의 5% 가까이 폭등했고요. 니케이 싱가포르 지수 이제 여기에 상장된 그 지수는 7%나 무려 폭등을 했습니다. 자본의 이동, 자금의 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엔캐리 자금이 지금 유로 채권을 사주고 있고 미국 채권을 사주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양적 완화 미국의 축소가 나오더라도 엔캐리 자금이 막아줄 거라는 게
결국에는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유럽이 실업률이 높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더라도요. 드라기가 어떤 OMT 방식의 뭐 무제한 국채 매입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지만 그런 걸로 국채 수익률에 방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뭐 독일 분데스방크랑 그리고 ECB에서 OMT 방식 채권 매입이 과연 합헌이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또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 유럽, 일본, 중국은요. 지금 상당히 랠리 속에서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고 있지만 여전히 좋다는 거 양적 완화 축소가 되더라도 이머징이 먼저 타격을 입으면 입었지 선진국이 타격을 입게 그들이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식시장을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 말씀하신 대로 통화정책회의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이 돼가지고요. 오늘 이제 나올 걸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텐데요. 추가적인 부양책은 이번 달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시장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준 대출을 뭐 연장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방안들에서 나오면서 증시 변동성을 좀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마저 또 안 나오면 엔달러율이 어제 99엔 넘었던 게 다시 또 재차 95엔대까지 일시적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도 변동성 확대에서 주의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해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국내 증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기관 연속적인 수급의 확인 후에 실적주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번에 반등에도 세게 나왔지만 근데 수급이 얘는 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연기금 외국인 좀 잡고는 있지만 근데 실적은 1분기 훌륭했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컨센서스는 좋은데요. 만약에 수급이 떠나게 된다면은 그 실적이 좋아도 사실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좀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은 것들도 좀 가급적 상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21선 조정해서 기다리면서 그런 실적주들을 매매하는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요. 삼성전자 지금 뭐 1,000억 가까이 넘게 일단 팔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 중에서 LED 업종이 강했죠. 서울반도체, 뭐 LG이노텍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오늘 LG이노텍은 7%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LED 업종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퍼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 속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아직 나오는 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좀 확인을 하고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지수가 추가 하락은 만기 전까지는 좀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역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ETF를 짧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동시만기 이후에는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시장도 조금 기운을 차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앞서 있었었는데 동의하시는지 끝으로 잠깐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동시만기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또 파생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야 되지 미리 그것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 뺐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지금 삼성전자는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에 따른 결국에는 작년에 29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올해 그보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어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어떤 단순히 만기에 의한 삼성전자 빼기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물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그동안 1900선을 막아줬다면요. 이번에 좀 우려시 된다는 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는 건 1900선을 지켜내기도 사실 어렵다는 것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번 만기 이후에 올라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이미 미리부터 좀 가지시기보다는 만기 이후에 분석을 하고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 지금 하락이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이 소실돼서이지 동시만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기관 매수 강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이미 거래소는 기관 매수가 사라졌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로만 오후장 진행될 가능성 높은데 삼성전자는 140만 원 언저리, 코스피는 1920선 정도의 등락이 있습니다.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테마 바람이 좀 불고 있죠. 첫 번째는 철도 테마입니다. 국토부가 철도 강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철도 테마 가운데 대호 AL 많이 올랐지만 상승폭은 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태국 물관리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4만 기업은 이미 점 상한가 들어가고 전일도 거의 상한가에 비등비등한 급등세를 이어왔었는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지금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4월 연속 모두 다 점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남북 경협주 안에서는 온도차,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 첫 번째 종목 오늘 하루 종일 언급된 삼성전자 외국계 매물이 오늘까지 나오면서 현재만 보더라도 139만 9천 원 찍고 있습니다. TNT가 매수 주체 부재 때문인지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 한때 전력난 테마로 엮인 종목이기도 했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바로 아까 온도차가 엇갈리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종목만큼은 금강산 모멘텀 약발이 다 했나 싶을 정도로 전일 긴 윗꼬리를 단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줄이더니 오늘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전일 급반등 이후 오늘 좀 밀립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테마는 살아있는 것 같군요.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철도 테마, 물 테마, 경협주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인데 철도 테마주 오늘 왜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국토부가 200조 원 규모의 시장 공략을 위해서 철도 강소기업 육성한다는 소식에 지금 철도 관련주들이 동반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제 철도 사업을 주력으로 키워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200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 공략한다는 그런 연구개발 비전 마련하면서 2017년도까지 철도 강소기업 3개 이상을 키우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알루미늄 고일 판재 등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오AL 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동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업체의 제품 발주량이 좀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대우A의 매출도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 또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우A의 주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장 초반 상승세보다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시 분할 매도 관점 제시드립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사만 기업인데요. 지금 수처리 관련주들이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정부가 발주한 지금 9개 프로젝트 중에서 방수로 임시저류지 이제 2개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수자원공사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 참여한 건설사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2개 이제 프로젝트에 최종 입찰될 경우에는 총 6조 2천억 원 규모 이제 전체 9개 사업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기대감에 지금 사만 기업이 특히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만 기업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순손실 적자폭이 지금 연간 1,5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에는 조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주 확정 시까지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에머슨 퍼시픽인데요. 지금 금강산 관광재개 기대에 역시 또 관련주들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 온천 리조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인덱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서 부담감은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12일, 13일 이제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등이 주요 의제로 달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 상황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회담 종료 전후로 인해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AEL 3원 기업 에머슨 퍼시픽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서서 철도 그리고 오늘 물관리 테마 쪽은 조금 단기로 매매했으면 하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진짜 왜 이런 거예요? 사실 동시만기 탄만도 아니라고 사실 삼성전자 자체의 모멘텀이 상실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무차별하게 매도 물량을 내놓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하락 특징주로 안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장중 140만 원 하회하면서 심리적 지지선까지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6% 하락한 140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가 139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한 상황이고 장중에 241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40만 원 아래로 밀린 것은 지난 1월 29일 장중가 138만 원 이후 4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일 JP모건이 갤럭시 S4 모멘텀 둔화를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6%대 급락한 것을 포함해서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세,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 창구를 보시면 5개 매도 창구가 모두 외국계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시장 심리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올라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지 방향성을 확인하고 다른 종목도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강세장의 기본이 보통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상회할 때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 시장 자체도 그 밑으로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도 매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오히려 반등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PNT 말씀드리겠습니다. PNT라고 하면 최근에 블랙아웃 관련해서 전력난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경기 침체로 2차 전지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을 나타낸 회사입니다. 하지만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지금 시장에 따른 수급 부재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PNT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NT의 실적 가이던스를 웃도는 전망치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그리고 개발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 삼성 SDI, GM, 포드, 르노, 현대, 기아차 이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LG화학 쪽까지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모두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은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개선에 따른 밸류 메리트 구간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알려진 모멘텀이 이제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8% 하락한 76,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거래량이 13만 6천 주 정도로 전일 총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이며 현대상선은 금강산 관광 사업의
그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지분을 또 66%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기대감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바닥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흐름을 더 지켜보시고 바닥이 확인이 된 경우에 박스권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 매수하려는 자 반등을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강복임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140만 원 왔다 갔다 코스피는 1920선 등락이 있는데 코스닥이 이 기간 동안 낙폭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 다시 들어왔고요. 거래소도 기관 매수가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920 안착 움직임. 장 초반에 난리 났었는데 조금은 안정되는 듯한 그런 국면 느껴집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한번 대응해보라고 조언을 주셨었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은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번 주 목요일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도 아마 반등을 할 것이다. 긍정적 기대 보이셨고요. 유창희 대표님도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급락 이전에 이미 조언을 준비해 주신 것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에 관한 조언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상승사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고 무엇보다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은 추가적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역시 기대감 보여주셨고 박재민 팀장님은 오늘장 변수인 BOJ 짚어주시면서 엔달러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스닥은요. 수급을 확인한 후에 실적주 위주로만 압축해서 매매해야 된다고 조언 주셨었죠.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에 계시는 박성일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감도를 나타낼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대리님만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공감도 의견의 대부분이 이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60%대가 넘어갔죠. 그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70% 가까이가 된다고만 하면 이제 모두 다 성장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그동안 이끌었던 핸드셋 사업부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데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실제로 삼성전자가 핸드셋 판매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접근보다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PBR 한 배에서 버텼던 게 사실 삼성전자의 힘인데 삼성전자가 무너진다고 하면 지수 PBR 한 배인 1920에서 30선 수준도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섣부르게 기존과 같이 박스권 하단이니까 사고 2천에서 팔자는 전략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급반등 이후에 오늘 좀 밀리는 하지만 낙폭은 줄이고 있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주체가 아무래도 IT 부품주였는데요. IT 부품주는 선별적으로 분명히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핸드셋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케이스나 렌즈 부분은 조금 꺾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현재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된 이후에 530선과 540선 사이에서 바닥을 조금 형성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540선에서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30선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고 장기에 급반등했다고 다시 한번 V자형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과감하게 매수하시기에는 코스닥 시장도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안 내신 편이라는 인상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하나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어주 얘기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예, 일단은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네. KT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주가 조금 많이 올라가죠. SKT나 LG유플러스나 KT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KT 같은 경우는 인접대역 주파수 경매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데다가 2분기 이제 ARPU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1분기에 LG유플러스나 SKT도 ARPU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실적의 상승이 좋게 나왔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통신은 실적과 그리고 지수 방어적 성격을 모두 겸비해 있기 때문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그냥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손절은 이제 36,000원, 목표는 이제 4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코스피, 코스닥 공격적인 투자는 좀 금화돼 통신주 가운데 KT 정도만 관심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지점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00을 넘겼던 시장. 하지만 코스닥도 5년 내 최고치에서 펄펄 날던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밀려있는 지금입니다. 전문가는 지금쯤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을지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시는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 힐링포트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분들 이제 머리를 막 싸매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가에 샀는데 소위 물려 계신 분들 수두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현재 이렇게 포트를 꾸리고 계십니다. 화면 보여드리죠. 네, 종목은 6개고요. 각 10%, 현금은 40% 정도 비중입니다. 대덕 GDS, AJ 렌터카, 금호타이어, 참좋은 레저, 그리고 제일모직과 골프존이 있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집계해봤습니다. 자, 골프존이 약간 제자리 걸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익절가 9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는데 잘 익절 처리가 된 모습이고요. 대덕 GDS의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좀 아슬아슬하게 됐었습니다. 금요일날 코스닥 급락하고 IT 부품주 다 내릴 때요. 하지만 손절가 안 건드리고 지금 일단은 보유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더 보면요. 금호타이어 어렵게 잡은 종목이었었는데 약간 수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일 연속 흘러내렸는데 일단 추가 매수 의견 보여주셨고요. AJ 렌터카는 같이 좀 흘러내렸는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건드렸네요. 지금 현재가 어제 종가상으로는 사실상 괜찮은 모습인데도 원칙을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참 좋은 레저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일주일 전에 편입됐는데 어제 상한가 갈 분위기였습니다. 수익률도 1등이고 목표가도 도달해서 올리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되는 종목이 또 있고 의외로 또 내리는 종목이 있고. 네. 급변동 시장일수록 평정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저도 포트에 종목을 편입시키다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골프존부터 말씀을 드리면 2주 연속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하고 있어서 6만 원 중반에서 지금 재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7만 2천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쪽에 대한 단기 추세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화학업종과 정유업종도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익절하는 9만 원 선 터치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선에서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갤럭시 S 부품주가 같이 삼성전자와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방산업 IT도
이쪽만큼 좋은 전방 산업이 아직은 딱히 발견되지 않아서 일단 대덕 GDS는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편입 이후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단기 추세가 대단히 안 좋은 종목인데요. 그러게요. 악재가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대주주의 보호예수가 10% 정도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채권단에서 11% 정도 보유 지분을 연내 매각하기로 그런 공시가 네. 나오면서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일봉에서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상당히 저가 영역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그리고 채권단이 이 저가 지금 자리에서는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대주주라면 적어도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상 갔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AJ 렌터카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 단기 추세가 좋지 않아서 네. 포트에서 이제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으나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설정을 했는데요. 뭐 금일도 1.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세가 일단 무너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참 좋은 레저. 어제 뭐 자전거 활성화 대책 이거 네. 나왔잖아요. 자전거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뭐 2013년도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자전거주가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철기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 참 좋은 레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 1,950원 한호가 정도 남았는데 11,000원대에서는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만큼 네. 좀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오늘 포트의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도 있었고 익절된 종목도 있고 손절 나간 종목도 있고 목표가 상향 종목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시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는 오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서 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사실 일색이었는데 오늘 제가 만난 전문가분 가운데 최초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겠다라고 네. 맞습니까? 좀 논란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보유하겠고요. 포트 비중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20% 정도 포트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등 나오면 사라 그러던데 지금 네. 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팔고 갤럭시 S4 모멘텀이 떨어져서 이거 만기 때문에 빼는 것도 아니다. 최근의 주가 급락은 JP모건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에 스마트폰 판매 당초 예상치 8천만 대보다 낮은 7천만 대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도 210만 원에서 190만 원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국내 보고서 KB투자증권의 변한준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의 우월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 또는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률이 23.4%로 견조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고서와 이제 외국계 보고서가 다른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 백투더 베이직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현재 삼성전자는 7배 초반입니다. 오늘 지금 140만 원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제 더 낮아질 수 네. 있겠죠. 그래서 PBR로는 1.8배인데요. 비슷한 동사인 그 애플의 PER이 11배, 그리고 퀄컴의 PER이 14배인 것을 비춰볼 때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 것은 분명하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당장 내일 급반등이 나올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6월 말 정도에는 뱅가드의 물량이 부담이 감소가 되고요. 애플과 특허 소송전에서 최근에 미국의 ITC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삼성과 애플이 결국 특허전에서 1대1 무승부가 됐는데요. 결국 양사가 조만간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카피캣이라는 복제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것에서도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목표 가격
매수 가격은 140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서 포트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얼마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140만 원 언저리에서 산다면? 네, 160만 원 정도에서는 PER 9배 정도 수준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140만 원 근처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16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가 back to the basic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갤럭시 S4의 모멘텀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엔 이제 뭐 성장성, 실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지고 또 외국인들이 한동안 살 생각은 일단 지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꼬이고 실적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라 다들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요?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국내 전망치와 JP 모건 보고서 전망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엇갈리는 전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지금 추세는 개파락해서 하락하는 추세지만 2,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결국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또 갤럭시 S4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상황에서 중국에서의 휴대폰 판매가 또 지속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스마트 TV나 OLED TV 또 그 다음 메모리 쪽에서 선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수급 악화에 의한 저가 영역은 가치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팔아도 그러니까 좀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포트 편입 종목으로 삼성전자 사실은 노리고 계셨었고 가격 떨어지길 기다리긴 하셨었는데 이게 급락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사겠다라고 의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아주 짧게 포트 관심주로서 오늘 LED 쪽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종목이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3,000원 정도에서 10% 매수 계획 가지고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포트에 삽입해서 조금 수익을 나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36,000원 부분에서 10% 정도 청산가치 절반 수준에서는 재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10%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140만 원이 붕괴되는 날 삼성전자를 한 15% 정도 목표가 예상하면서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를 김성은 이사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제일모직 익절됐고요. AJ렌터카도 빠지게 됐고 참 좋은 레저는 수익률 1등인데 목표가 올리면서 오늘 새롭게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인 20%로 실리게 됩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아까 놓치신 분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만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중국장은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휴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40만 원을 기록적으로 깬 날 코스피는 그래도 1920선 정도는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란불이겠죠. 코스닥은 상승전환 임박했는데 이 빨간불까지 밝히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BOJ 회의 결과를 듣는 날인데 일본 증시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죠.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OJ 회의 앞두고 니케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결과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간망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혼조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13,400과 13,5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전 발표했었던 일본의 경기 선행 지수는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판매가 견조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 생산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 증시 전일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외도 물량들 또한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10월 달에 물가 연동 채권을 6천억 엔을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5년 만에 물가 연동 국채 발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총 6천억 엔을 2회 정도 나누어서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4월부터 6월까지 대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대기업 그 사업의 경기 실사 지수는 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엔화 약세 기조와 아베노믹스에 따른 시장에서의 반사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일본은행 정책 결정 회의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에서의 정책들이 과연 양적 완화 기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정책 결정 회의에서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부양이 시장 예상대로 없이 국채 시장 안정화 정책 정도만 나왔을 때 엔달러가 100엔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에 이번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확대됐었습니다. 과연 일본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졌었는데요. 일본 양적 완화 정책 기조가 좀 이번에 동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빠르게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달러엔의 움직임 자체가 100엔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던 만큼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더 확대되기보다는 100엔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일본 증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한번 재공략을 해봤었는데 수익률이 어떨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신차용, 완성차용 타이어 수주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얼마 전 일입니다. 미쓰비시의 CUV 쪽에 아웃랜더 스포츠라는 차량에 이제 신차용, 완성차용 타이어를 이제 공급하게 됐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요.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텐데 무엇보다 창녕 공장이 이게 이제 증설이 됐는데 물량 소화가 가능할까라고 했지만 아웃랜더 쪽에 물량을 대게 되면서 이 같은 물량 재고가 계속 쌓이는 부분도 좀 우려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에서는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포착이 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면 수익률은 그냥 조용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가 오늘 16,700원 정도였죠. 공략됐다. 지금 시각으로는 소폭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사실 분봉으로 보면 약간 수익이 좀 났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장중한 때 15,000원대 들어가긴 했었지만 16,350원 들어갔었군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까지 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18,000원대 위쪽이고요. 손절 가격은 15,500원 하회시라고 최근에 이 좁은 박스권 하단 정도를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코스닥 잠깐 빨간불 들어왔었는데 지금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전환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고요. 코스피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오후장까지 낙폭을 얼마나 줄일지도 관심사입니다. BOJ 챙기셔야 되겠죠? 출발 증시 마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